전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그의 정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한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튜버에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로 주요 입지자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의 여수 을 선거구를 살펴봤습니다. 겨울철 전열기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부주의 때문인데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지역사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5일 김대중 강당에서 각급 기관과 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살아생전 평화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기렸습니다. 한편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오는 12일까지 김 전 대통령의 일상사진과 옥중 서신, 노벨 평화상 수상 메달 등 다양한 소지품이 전시된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을 배경으로 염전노예 사건을 다룬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안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신안구를 배경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염전노예 관련 동영상 6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해 편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별 주요 입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남의 여수을 선거구는 국가산단과 공항 등 지역의 핵심 자원은 물론 백야도 등 다양한 섬마을을 품고 있어 경제와 섬정책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곳인데요. 주요 입지자들을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갑과 을 두 곳으로 나뉜 여수 선거구. 이 가운데 을 선거구는 주삼동과 율촌면 등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됐고 화양면을 비롯한 도서 지역이 포함된 곳입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석유화학 산업과 섬의 정주 여건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3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27년 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8년 정치에 입문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지역위원장과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역시 여수 출신으로 과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맡아 오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고 이 밖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권 전 시장은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당에서는 한 명의 입지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성 출신인 김희택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은 해운업과 봉사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여수 세계선 박람회 준비위원회 위원과 민주평통 여수시 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도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순천 출신인 여찬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년 노동자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서 광주 전남지부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서 일부 경계 조정만 있었을 뿐 현행 의석수 두석 유지가 제시된 여수 을 선거구.
다만 아직까지 두 곳이 유지될지 한 곳으로 합쳐질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이달 19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담은 혁신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공모 대상은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3개 분야로 희망하는 지역 공동체 또는 비영리 기관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 혁신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다음 달까지 15개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2024년 한 해를 전남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0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성과를 밑거름 삼아 장좌도 유원지 개발과 노을공원 명소화,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등 관광 기반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남도의 맛을 활용한 음식 관광을 확대해 2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 분야를 발굴하고 전국체전 관련 체육시설은 전지훈련 장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기 매트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모두 타 무너져 내린 주택에선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4억 원가량입니다. 불이 난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전기장판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발열체나 아니면 그 전선들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매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트를 접어서 보관 사용하거나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 침구류에 오랜 시간 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또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끊어질 수 있어 전기 매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꼭 있는 장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집중되는 전기 매트 화재. 안타까운 참변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충남 홍성의 한 마을 어르신들이 디자이너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해 패션쇼를 열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앞에 놓인 스케치북에 형형색색, 꽃과 가축, 화투패 등을 그려나갑니다.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발견한 소재를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천태리 어르신들은 서로를 디자이너로 부릅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걸 하트를 갖다 맨날 놀거든요. 그러니까 하트를 생각하면 이게 재밌어요. 뜻을 알고 보면은. 어르신들은 4년 전부터 미술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수업만 실시됐지만 점차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하는 등 패션쇼를 열고 올해는 스마트폰 그립톡과 고무신 등 12종류의 굿즈 상품을 만들어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미술 활동이 보람차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게 미술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조금 그때는 별로 이거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늦지막히 와가지고 미술이라는 걸 눈에 뜨게 돼서 좀 때 아닌 보람 있는 느낌도 있고 늦게라도 이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참 좋아요.
올해 어르신들이 만든 굿즈 판매 수익금은 약 150만 원. 어르신들은 해당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홍성군에 기부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반대로 손수 만든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또다시 수익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며 충남의 중심, 홍성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신장로 문화예술연구소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홍성군과 충남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 디자인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또 이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천태리 어르신 디자이너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전남 지역 19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장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는 고흥과 광양 등 전통시장에는 특산물을 활용한 야시장과 온라인 상품 판매 기반 등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우수상품 판촉 지원을 위한 지역상품 전시회와 전통시장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지역 민영방송 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수 남진 씨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고향인 전남 목포에 첫 번째 고향사랑 고액 기부자를 자처했습니다. 가수 남진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발전에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수 남진 씨는 목포 출신으로 목포 창평동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난 1965년 가수로 데뷔한 뒤 국민 가수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 씨와 필리핀 우바이 씨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4일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필리핀 우바이 씨 계절 근로자는 오는 10월 입국해 순차적으로 여수 지역 어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암 3호 도서관에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상 놀이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호 도서관 상상 놀이터는 VR 체험 동화, 두뇌 훈련 놀이, 숫자 놀이, 스포츠형 놀이 등 주로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영암구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문화체험 공간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도시계획과 조경을 겸한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목포대는 도시계획 겸 조경학부를 신설하고 2024학년도에 모집할 예정인 신입생 44명 가운데 17명을 정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목포대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농업 신기술 보급과 각종 영농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벼농사와 원예, 축산 등 6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고흥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 단체라면 고흥군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심사를 거친 뒤 새기술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합니다. 기존 예비부부 또는 결혼 1년 이내 부부로 제한됐던 기준은 올해 1월부터 결혼 3년 이내로 확대되고 사실혼 부부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은 광양시 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